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여기는 JWBC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미디어센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의 약화와 뇌세포의 손상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못하는 치매로 이어져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뇌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 손과 입을 항상 움직이고 뇌를 많이 쓰고 건강한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야 한답니다. 중원노인복지관은 회원 여러분들을 치매에서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한 뇌활동 증진과 건강한 식사 제공,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삶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해피실버 방송팀 PD 영규현, 아나운서 윤정혜, 이명섭, 그리고 담당 사회복지사 동윤아입니다. 중원복지관 회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어 건강하게 따뜻하게 모시는 JWB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퇴계의 연정. 유교적 법도에 충실했던 이황 퇴계가 매와 향기가 짙게 풍기는 젊은 한 여인을 향한 애정이 담긴 한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48살 때 단양 군수로 부임했는데 18살 미모의 광기 두양은 첫눈에 대나무처럼 고든 퇴계를 연모하게 되었고, 퇴계도 부인과 아들을 잇따라 잃었던 터라 공허한 마음에 두양이 싫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30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교감이며 반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극적인 로맨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두양은 시와 글과 검은고에 능했고 특히 매화를 좋아해 항상 퇴계의 곁에서 검은고를 타며 퇴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주었지요. 이러한 사랑을 시작한 지 9달 만에 퇴계가 경상도 풍기 군수로 정금 발령을 받게 되어 두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두양이 단양 광기 소속이어서 결국 퇴계는 혼자 풍기로 떠나야만 했지요. 떠날 때 꾸린 짐 속에는 두양이 준 수석 2개와 매와 화분 1개가 있었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서로 마주 앉아 주고받았던 시입니다. 퇴계는 사별기 단성,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생별 상측측,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 그리고 퇴계는 마을을 였지요. 내일이면 떠난다. 기약이 없으니 두려울 뿐이다. 두양은 말없이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시 한 수를 썼네요.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잠들고 슬피 우는데 어느덧 술도 비워 없어지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날 밤의 이별은 결국 긴 이별로 이어져 퇴계가 70살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계가 부재학, 공저판서, 예저판서로 승승장구를 하였는데도
모른 척 한 것은 아마도 두양은 퇴계에게 누가 될까 하는 마음이라고 짐작한답니다. 퇴계와 이별을 한 후 두양은 광기를 그만두고 퇴계와 즐겨갔던 남한강가에 움막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별 후 퇴계가 두양에게 보낸 시입니다. 황건 중간 대성현 누렇게 바랜 예착 속에 성현을 대하며 허명일실 자초연 빈방에 홀로 조용히 앉았는데 매창우견 춘소식 매화 핀 창가에서 봄 소식을 다시 보니 막향요금 탄절현 검은고 마주 앉아 들끓겼다고 한탄하지 말라. 퇴계가 말년에 안당 도산서원에서 지날 때 병세가 이독해 무의식 중 옷에 설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황 중에 불결하니 매화 화분을 딴방으로 옮겨라고 하였는데 그 매화가 바로 두양이 준 것으로 각별히 애지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퇴계가 병이 깊은 1570년 섣달 초 여덟의 날 제자들이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겨울 햇살이 쏟아지는 방 윗목에 두세 송이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 매화 화분을 보고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하고는 이 말을 끝으로 미소 띈 표정으로 앉아서 이승을 하직했으니 이때 선생의 나이 70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동의 도산서원에는 그때의 매화가 이른 봄에 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양이 퇴계에게 난초를 보냈는데 단양에서 함께 기르던 것임을 알아차린 퇴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평소에 마시던 우물물을 손수 길어 두양에게 보냈답니다. 두양은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새벽마다 퇴계의 건강을 비는 정화수로 소중히 다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정화수가 빛깔이 변한 것을 보고 퇴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며 두양은 소복 차림으로 단양에서 도산서원까지 나흘간을 걸어 찾아가 돌아가신 님을 뵈려면 죽어서야 만날 수 있다고 하며 퇴계가 즐겨 찾던 강선대에 묻어달라는 말과 함께 남한강에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계의 종가에서는 남한강 강선대에 두양이 묘에 벌초하고 그녀의 덕을 기린다고 합니다. 달빛을 머금은 영창에 구부러진 매화꽃 가지 하나가 비추어지면 아리따운 두양이 다시 오는 듯 퇴계가 매화꽃 피는 밤을 헤매는 듯한 노래를 바리톤 이종록이 부른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지요. 매화꽃 피는 밤. 매화꽃 피는 소리는 추억의
속에 미래의 말을 건네던 그 사람의 입술 같은 매화 꽃잎 잊고 돌아서려는 연분홍 아 차라리 나를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수고하셨던 강혜영 씨가 건강상 여러분과 더 이상 같이 못하시고 새해에 새로 JWBC 방송을 하게 된 이명섭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용의 해에 고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즐겁고 흥미있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몫을 하려고 합니다. 정몽주 율곡 이 춘향이의 애인 이몽룡은 용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고 삼국지 소설 속의 천재 제갈 공명도 별 볼 일 없었을 때 무명 시절 별명이 누워있는 용이란 뜻의 와룡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오늘은 용의 해의 상징의 동물인 용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의 이야기는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민족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한 용은 실제의 동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이루려는 상징적인 동물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용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신비의 동물로 일반인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지배 계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징표로 삼고 있지요. 그래서 최고 계급인 왕의 뒤에는 용의 그림이 있고 왕 의자를 용상, 얼굴을 용안, 옷을 용포, 눈물을 용누라 했으며 경복궁 용상 뒤에는 쌍용도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농사를 필요로 했고 풍년 농사는 물을 관장하여야 하는데 물을 관장하는 최상급에 있는 동물이 용이라고 하여 상징적인 동물을 탄생시키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요. 용의 옛 우리말로는 밀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밀 또는 물이라고 합니다. 즉 용은 물이라는 뜻이지요. 용의 탄생은 뱀이 물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용이 되었다. 또는 잉어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 이무기가 변해서 라는 전설이 있는데 모두 물을 기반으로 탄생하고 있지요. 어촌에서는 용왕이 바다를 지배한다 하여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내는 것도 역시 물을 기반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용과 물에 얽힌 설화를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여러 지방의 전통 세시풍 속에서 볼 수 있는 용이 샘물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용알뜨기라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이 우물 속에서 알을 낳는다 하여 제일 먼저 우물물을 떠온 사람은 재수가 있다고 여겼기에 우물물을 남보다 먼저 뜨기 위해 이른 새벽에 우물에 가는 것이 바로 용알뜨기랍니다. 이러한 풍속에서도 용이 물을 상징하고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지요. 이 용알뜨기는 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금년 청룡의 해에 정월 대보름 새벽에는 우물가가 매우 붐비겠네요. 마을 신앙과 관련한 중요한 민속 중 하나로 기우제가 있지요. 농번기에 가물 때에는 농촌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지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을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 호랑이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발견됩니다. 용과 상극인 호랑이를 집어넣으므로 잠든 용이 깨어나 노여워하면 비를 뿌린다는 믿음에서 호랑이 머리를 넣는 것이랍니다. 또는 개의 머리나 피를 뿌린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지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여자들이 고쟁이를 입고서 물을 흐리게 하면 용의 신이 노여워해서 비를 뿌린다는 것도 용이 물이며 나아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용의 해에 용꿈을 꾸면 길몽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요. 어젯밤 용꿈을 꾸었는데 혹시 태명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일까요? 아주 옛날 가수 한 분이 옛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용꿈 속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용꿈 한번 꾸어보자. 정가연이 모십니다. 용꿈 한번 꿔보자. 돼지꿈 한번 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되길래,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길래 인생을 꿈에다 기대하느냐. 꿈은 꿈이야, 꿈은 유리잔이야. 행복과 불행 마음에 달렸다. 용꿈 한번 꿔보자. 돼지꿈 한번 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돼지꿈 한번 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되길래,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길래 인생을 꿈에다 기대하느냐. 행복과 불행 마음에 달렸다. 용꿈 한번 꿔보자. 돼지꿈 한번 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고목에도 꽃은 핀다. 이른 줄 인생은 백전노장.
산전수전 모두 겪고 이제는 황혼을 바라보지만 깃발 펄럭이던 청춘은 어디론지 가버리고 가슴에 회왕과 아픔만 남아있지요. 아무리 노년의 즐거움과 여유를 강조해도 우리들 가슴에는 낙조의 쓸쓸함이 깃들어 있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신체가 옛날 같지가 않아 3355 허물없이 모인 자리에선 화제가 건강이지요. 나의 청춘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고개 숙인 남자 대열에 끼어 있네요. 노년은 쾌락, 탐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독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고대 로마의 대철학자 진네로가 죽기 전에 쓴 노년에 대하여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돈, 명예, 술, 이성, 사치 등의 유혹에서 과연 우리 노인들은 이제 버림받은 것일까요? 생로병사의 순리에 따라, 관점에 따라 해답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가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고 남의 눈치 살피지 아니하여도 되는 원숙의 나이에서 더 이상 잘난 채 가진 채 할 필요도 없이 마음 편히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것을, 어느 한 곳 불편하여도 다른 곳이 모두 건강하니 축복이라 여기며 삽시다. 스스로 절망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든 자신의 할 일과 즐거움을 찾아 나섭시다. 인생은 70부터 고목에도 꽃이 핀다고 했는데 그까짓 해충인이라고 안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걷고 뛰고 산을 오르며 젊게 산다면 인생 70의 연장이 20년이니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여유있게 슬기로운 해방의 시기를 즐기며 사느냐, 울면서 사느냐는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경쾌한 삼바 리듬과 신나는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려 고목에도 꽃을 피우시라고 가수 이광조가 오셨네요. 즐거운 인생, 이광조의 노래입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로 사랑이 익어가는 거리, 멋있는 사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우리의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불타는 정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청춘 사랑해 사랑해요 뜨겁고 또 진하게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 삼바 춤을 춥시다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모두 다 신나게 흔들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근심 걱정 하늘로 날리는 우리는 행복한 연인 용은 우리와 매우 친숙한 동물로 우리 주변에 가깝게 두었던 가상동물이었지요. 그런 용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술작품 2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은 많은 예술가가 도자기에 즐겨 표현하였습니다.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당당하며 정교한 문양의 용준이라는 청아백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준은 왕실에서 의례가 있을 때 2점을 쌍으로 놓아 여기에 꽃을 꽂아 장식하거나 술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항아리 주둥이에는 넝쿨 무늬띠를 두르고 어깨와 몸체 아랫부분에는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연꽃 무늬를 표현하였네요. 한가운데는 여의주를 이루는 커다란 용이 자리했는데 수염과 지느러미, 비늘, 발톱 등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습니다. 담청백색의 바탕과 청아의 짙은 발색이 잘 어우러진 빼어난 작품입니다. 보시는 도자기는 백자, 청아, 구름, 용무늬 항아리로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당나라 시대 도교 8선 중 한 선인으로 추앙되는 여동빈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아직 용이 못된 교령을 잡은 고사를 소재로 하여 공제 윤두서가 그린 경용도입니다. 공제 윤두서는 부리부리한 인상에 강렬한 눈빛, 인상적인 수염의 자화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 후기 예술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었지요. 더 많은 용과 관련한 예술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되어 아쉽습니다.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봉사단은 동영상 제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원님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연규현, 아나운서 윤정혜, 이명섭, 담당 복지사 동윤아이었습니다. 금년 갑진년에는 성령의 기운으로 회원님들께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